이봐, 아저씨. 그런 흉터를 가진 사람이 여기서 뭘 하려는 거야? 문제나 일으키지 말고 나가. 그럼 당신은 그 문제를 막기 위해 목숨을 건 적이나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비난만 하는데 익숙합니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과의 갈등 속에서 한 남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과연 그의 진심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올해로 45살이고 한때 대한민국 군인으로 복무했습니다. 제 얼굴엔 눈에 띄는 긴 흉터가 있습니다. 이마 옆에서부터 턱까지 이어지는 이 흉터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인상을 주곤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처음 보자마자 흉터부터 눈에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거리감을 느끼거나 두려운 시선을 보내곤 하죠. 제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생긴 상처라고 단정 짓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흉터는 흔히 있는 싸움이나 사소한 사고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제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날의 흔적입니다. 그날은 무더운 여름이었고 저는 비무장지대에서 순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어느 순간 적의 기습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숲속에서 잠복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총소리가 귓가를 때리던 그 순간 저는 뒤에 있던 동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 순간 적의 탄환이 제 얼굴을 그쳤고 뜨거운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동료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야 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제 얼굴엔 이미 긴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거울을 봤을 때 저도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던 제 얼굴은 이제 사라졌고 그 자리를 대신한 건 차가운 흔적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위로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은 단순히 겉모습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저를 그렇게 간단히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흉터와 세상의 반응에 맞서야 했던 건 퇴원하고 나서였죠. 집 앞의 작은 마트에 갔을 때 계산대에 있던 직원이 저를 쳐다보며 긴장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넜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된 사람을 마주한 것처럼 행동했고 그 뒤로는 계산이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꺼려지기도 했습니다. 제일 아팠던 건 어린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면 아이들은 저를 보고 부모님에게 "저 아저씨는 왜 저래?" 라고 물었습니다. 부모들은 당황한 듯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며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쳤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잘못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 순간마다 제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곤 했습니다. 군대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책임감, 팀워크,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생의 가치를 배웠죠. 하지만 세상은 제가 배운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제 얼굴의 흉터를 보며 제 이야기를 추측하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흉터는 단순히 상처의 흔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흉터가 저를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없었던 이 자국이 저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가장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더 담담해지려 노력했습니다. 흉터를 가리는 것도 감추는 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얼굴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제 자신만큼은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흉터가 제 인생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흉터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설명해야 했고 그들이 이해할 때까지 인내해야 했습니다. 흉터는 제 얼굴에 새겨진 것이지만 그것이 제 모든 것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일에 치여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된 상태였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복잡한 거리를 지나며 차가운 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 때 하루의 끝이라는 해방감 대신 묘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일이 끝나고 곧바로 집으로 가는 대신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가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기운도 TV를 켜고 무언가를 볼 마음도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따뜻한 무언가로 몸을 녹이며 마음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길 건너편에서 노란 천막과 환한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리의 포장마차였습니다. 고소한 냄새와 함께 가스버너의 불꽃이 천막 사이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어쩐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래, 딱 이거면 되겠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포장마차에 가까워질수록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드는 소리, 어묵 국물이 끓는 소리, 지글거리는 곱창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따뜻해지겠지. 저는 천천히 천막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좁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각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고 대부분은 하루의 스트레스를 푸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천막 안으로 들어서자 순간적으로 몇몇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짧은 순간 저를 스쳤지만 금방 시선을 돌리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익숙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돌리면서도 틈틈이 저를 흘끗거리며 작은 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낯선 존재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어디 조용한 자리가 없을까? 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빈자리를 발견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은 자리였습니다. 천천히 걸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가 삐걱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몸을 맡기며 소주 한 병과 어묵탕을 주문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첫 목적은 그저 따뜻한 국물로 몸을 녹이고 조용히 하루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뒤쪽에서 들려오는 속삭임들이 점점 뚜렷하게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봐, 저 사람 얼굴에 상처가 있네. 무섭지 않아? 저런 사람들 가끔 뉴스에서 나오잖아. 말끝마다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얼굴에 새겨진 흉터를 보며 무언가를 추측하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충분히 저에게 들리도록 일부러 크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주병을 손에 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이런 시선과 속삭임은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에 매번 신경 쓰는 것은 오히려 저를 더 피곤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냥 넘어가자. 난 그저 따뜻한 국물이 필요할 뿐이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제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려던 순간 근처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큰 목소리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고개를 살짝 돌려보니 경찰 제복을 입은 두 남자가 앉아 있었고 그들이 제 얼굴을 보며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직접적으로 저를 향하고 있었고 그들 사이의 대화는 고스란히 제 귀로 들어왔습니다. 저기 봐, 저 아저씨 말이야. 딱 감옥에서 갓 나온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어? 얼굴에 저런 상처가 있는 걸 보니 뭐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겠지.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옆에 있던 또 다른 경찰관이 킥킥거리며 웃었고 그 소리는 주변의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이어질수록 그들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침묵이 가장 나은 대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일이 커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저런 사람들은 애 여기 와서 민폐를 끼우는 거야. 딱 봐도 문제 있는 사람 같지 않아? 조폭이든 뭐든 여기서 술 마시고 싸움이나 하려는 게 뻔하지. 바른 경찰이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포장마차 안에 있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컸습니다. 순간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제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흥미롭다는 듯 저를 힐끔거리며 바라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편한 표정을 짓거나 고개를 돌리며 이 상황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제 얼굴에 새겨진 상처를 보고 저를 함부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억울했습니다. 저는 이 상처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제 삶을 추측하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침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스스로를 설득하며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오늘 하루 힘든 일을 많이 겪었고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걸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웃음은 끊임없이 제게 쏟아졌고 그 경멸 어린 시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주병을 들어 조용히 한 잔을 따랐습니다. 천천히 잔을 들어올려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쓰디쓴 소주의 맛조차 그 순간에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알코올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제 가슴 속에 자리 잡은 억울함과 분노는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알코올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그 순간의 불편함을 없애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침착함을 유지하라는 생각이 맴돌았고 주변의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곧 경찰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움직임에 주변이 다시 한번 고요해졌고 사람들의 관심은 온전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느릿하게 걸어와 제 테이블 앞에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엔 약간의 조롱과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봐요, 아저씨. 여기 앉아있지 말고 그냥 집에 가는 게 어때요? 이런 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잖아. 그 순간 그의 말은 마치 포장마차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그의 목소리가 너무도 잘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그저 술잔을 바라보며 아무 일도 없는 척했고 또 어떤 이는 흥미로운 광경을 지켜보듯 저와 그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도발적이었고 어딘가 우월감을 느끼는 듯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든 그에게는 이미 승리한 싸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겁니까?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목소리를 높이며 포장마차 안의 분위기를 압도하려는 듯했습니다. 아니, 뭐 말이야 그렇게 겁에 질린 거야? 아니면 뭔가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건가? 저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분노를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그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계속된 도발은 저를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앉아있는 게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제 예상 밖의 반응에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당신 같은 사람은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흉터도 그렇고 어딘가 위협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는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말하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동조를 구하려는 듯했습니다. 그의 말에 몇몇 손님들이 어색하게 웃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앞에 놓인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제 손끝으로 쏠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잔을 비우고 나서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에게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는지 잠시 멈칫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잠깐 당황한 듯했지만 곧다시 비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내가 꼭 알아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난 후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다시 제 손으로 향하며 약간 긴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오래된 군용 배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군용 배지는 주변 조명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손끝으로 살짝 밀어 그의 눈앞으로 가져갔습니다. 배지에는 국가를 위한 헌신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감 가득했던 표정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흉터요. 제가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싸우다가 생긴 것도 아니고 감옥에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얻은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던 중이에요. 제 말에 포장마차 안은 숨소리 하나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동료 경찰은 테이블에 앉은 채로 고개를 숙였고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시선을 피하는 듯했습니다. 제 말을 듣던 그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도발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저 제 앞에 놓인 배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일을 했고 무엇을 위해 이 상처를 얻었는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나 누구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더 서 있다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심 어린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더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동료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사과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 후로도 포장마차 안은 한동안 말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쳐다보지 않았고 각자의 대화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 속에서도 저는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변한 것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알코올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여전히 차갑고 날카롭게 느껴졌지만 적어도 제 안에는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스스로에게 다짐이라도 하듯이요. 포장마차 안의 고요함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천막을 스치는 소리를 더 뚜렷하게 만들었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서로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뒤로 물러선 경찰관의 얼굴은 더 이상 조롱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고 약간의 부끄러움까지 보였습니다. 그가 방금까지 했던 행동을 스스로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동료는 아예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안의 손님들도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전만 해도 흥미와 경멸이 뒤섞인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눈빛에는 어딘가 진지함과 약간의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롱과 경계심은 사라지고 대신 이해와 경외의 빛이 어렴풋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제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저를 향해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당신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편히 살 수 있는 거겠죠. 그의 말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몇몇 손님들도 그의 행동을 따라 저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미묘한 감정들이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외모와 흉터로 인해 편견과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제 흉터를 단순히 외적인 결함으로만 바라보던 시선이 그 흉터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듣고 변화하는 모습을 목격하니 그 순간만큼은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함, 서러움, 그리고 약간의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시각을 바꿀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이렇게 명확히 보인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위로였습니다. 포장마차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경계심과 조롱의 기운이 없었습니다. 대신 진중함과 조용한 존경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달라진 태도가 제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변화가 제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 순간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지라도 오늘의 경험이 이들 중 누군가에게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랐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를 조금씩 바꿀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말은 스스로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들이 이 흉터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이해한다면 제게 보내는 그 편견 어린 시선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눈이 내리던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무장지대 근처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모든 것이 조용했고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총성이 울렸고 우리는 매복 공격을 당했습니다. 포장마차 안의 모든 사람들은 조용히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총알이 사방에서 날아왔습니다. 눈앞에 있는 동료들이 넘어졌고 누군가는 외쳤죠. 도와줘. 그 순간 저는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제 가족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소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알코올이 감정을 조금 가라앉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몸을 날려 동료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발의 총알이 제 얼굴을 스쳤고 뜨거운 통증이 퍼졌습니다. 그 순간에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남게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조롱이 아닌 진지한 경청과 공감의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치명적인 상처는 아니었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동료들 중 몇몇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흉터는 그날의 기억을 담고 있는 흔적일 뿐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배지를 테이블 위에서 손가락으로 살짝 문질렀습니다. 이 흉터가 저를 규정짓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제가 살아온 삶과 행동이 저를 정의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저는 그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제 이야기를 통해 흉터라는 단순한 외형을 넘어 그 뒤에 숨겨진 희생과 용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는 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작은 울림이라도 줄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겉모습에 얽매이지 않고 제 삶의 가치를 믿고 살아가겠다고. 두 경찰관은 머뭇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한층 차분해졌고 목소리에는 이전의 도발적인 기운이 사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외모만 보고 경솔하게 판단했습니다. 당신께서 나라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게 그들의 사과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이번 일을 통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포장마차 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긴장감이 감돌던 공간은 이제 약간의 안도감과 함께 평온을 되찾는 듯했습니다. 주변 손님들도 상황이 정리되자 한결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몇은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존경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말보다 많은 것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겪어온 이야기를 통해 무엇인가를 깨달았고 그 감정을 저에게 전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알코올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해주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속에는 무거운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들에게 일시적인 깨달음만 주고 끝나지 않기를, 이 순간이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경찰관 2명은 조용히 자리에 돌아갔고 그 후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술잔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태도는 이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주변을 가볍게 평가하거나 시선을 던지지 않았고 모든 행동이 신중해진 듯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더 이상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황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에 안도하며 제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포장마차 안은 다시 일상의 소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대화를 이어가며 웃음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어묵 국물이 끓는 소리가 다시금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사건은 제게도 그들에게도 결코 쉽게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포장마차를 떠나기 전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조용히 제 옷을 정리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저에게 집중되었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조롱이나 경계의 눈빛은 사라지고 대신 진지함과 경청하려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며 제 앞에 놓인 테이블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포장마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명히 들릴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 문장을 천천히 말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어떤 희생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놓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저를 판단했던 시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이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키고자 했던 것들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흉터만으로 저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과 제가 선택한 행동이 진정으로 저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 순간 포장마차 안의 공기는 한층 더 가라앉으며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며 잠시 바깥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천막을 흔들고 있었고 그 바람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귀 기울여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할 때 이 세상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말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천천히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군용 배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했던 말이 단순히 잊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밖으로 나가는 동안 저는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전히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들,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표정 속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밤의 이야기가 작은 시작일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후로 저는 그 포장마차에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본 노란 천막과 그 안에서 풍기던 따뜻한 어묵 국물 냄새는 제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맛있는 음식과 술 한 잔을 즐겼던 그날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대화, 그리고 침묵 속에서 오갔던 그 감정들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그 후로도 종종 제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히 들려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만났던 경찰관 2명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사람들을 외모나 첫인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겉모습이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특이한 사람들을 보면 쉽게 조롱하거나 선입견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더 신중해졌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신들보다 약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즉 사회적 이치나 겉모습 때문에 쉽게 무시당하던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무례한 태도를 고쳤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상대방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려 했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며 그날 밤 포장마차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지만 작지만 묵직한 기쁨을 느끼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그날 밤 나눴던 이야기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 순간 저를 둘러싼 편견과 조롱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했다는 소식은 제가 그날 선택했던 행동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비난하거나 기억 속에서 나쁘게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따뜻한 태도를 보이길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고 그로부터 배우기 시작했으니까요. 변화는 쉽지 않지만 그 첫걸음은 충분히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포장마차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의 침묵 속에서 저는 그들이 적어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작은 울림을 남겼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서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이라도, 단 한 번의 대화라도 그 순간이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 후로도 저는 제 흉터에 대해 누군가 묻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고 공감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편견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이 제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누군가의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순히 한 끼 식사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제 삶의 한 조각을 나누었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으로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큰 나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작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제 삶의 가치는 충분히 증명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때때로 저는 그날 밤의 포장마차를 떠올립니다. 추운 겨울밤의 차가운 바람, 따뜻한 불빛, 그리고 어묵 국물의 향기가 머릿속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대화가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지 상상하곤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제가 나눈 이야기를 오래도록 기억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잠시라도 그들의 삶에 작은 깨달음을 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저는 다시 그 포장마차로 돌아가지 않을지라도 그곳에서 있었던 일은 저와 그들 모두의 삶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해, 존중, 그리고 공감의 마음. 그것은 때로는 말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이후로도 저는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